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모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악의 구치가 전방으로 근심으로 경사가 되면 어떠한 부정기압이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와 같이 3급 부정기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우측 부분이 전방으로 위치한 것에 반해 마찬가지로 근심 경사가 돼서 1급 부정기압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정기압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측 부분이 전방으로 경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악 전체가 후방으로 위치해서 2급 부정기압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묘교정에서는 이와 같이 구치의 근심경사, 특히 하악 구치가 되겠습니다. 근심경사는 이와 같이 포스테리어 오클루잘 프렌이라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모델 분석에서 평가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델 분석을 평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총색만 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는 모델 분석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델을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모델 분석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델을 어떻게 만들고 측정을 할 것인가? 우리가 모델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얘기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델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저루방적인 관계, 그 다음에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좌우의 트랜스버스 관계, 그 다음에 치아의 크기에 대한 분석, 그래서 공간의 분석, 그 다음에 볼튼의 분석, 그 다음에 치아 위치가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들을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에스테틱, 두 번째는 기능,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투 사이즈 디스크레판시, 그 다음에 비발치에서는 어떻게 공간을 얻을 것인지, 발치에서는 어떤 치아를 뽑을 건지, 그 다음에 정주황 변이는 모델 분석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것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트 1으로서 1번과 2번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많은 환자들은 심미를 주로 치료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심미는 우리는 배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방부에서 또는 후방부에서 총색이 있냐, 스페이스가 있냐 없냐를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하악의 설측면 자체가 스무스한 아크를 가져야 됩니다. 또한 상악의 설측면, 구개측면도 스무스한 아크를 갖는 것이 치료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평가하는 항목은 총색이 되겠습니다. 총색은 크게 2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치랭스 디스크레판시,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일레귤라리티 인덱스를 평가를 합니다. 아치랭스 디스크레판시는 주어진 골격 안에서, 주어진 치조골 안에서 치아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치랭스는 치아가 배열될 공간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한쪽 면에 메자 컨택 부분에서 한쪽 제1대구치의 컨택 포인트에서 반대측의 제1대구치의 컨택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아치 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소구치의 바칼 커스필, 그 다음에 전치의 인사이저 엣지를 지나면서 반대측의 컨택 포인트까지 가는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게 아치 랭스가 되고, 여기에서 개개치아 1번부터 5번까지 개개치아의 치아 길이를 표시를 해가지고 필요로 한 공간을 길이를 체크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치랭스 디스크레판시는 아치랭스에서 이와 같이 치아의 길이를 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스페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플러스 값을 보일 것이고,
만약에 총생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 전치부에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악 전치부에서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4mm의 총생, 하악에서는 마이너스 8mm의 총생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인 경우에는 상악 전치부에 스페이스를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하악에서는 스페이스가 없고 총생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치 랭스 디스크레판시는 상악에서는 플러스 5mm, 하악에서는 0mm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디스크레판시를 통해서 우리는 부조화 정도를 알 수가 있고, 또한 발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3mm 이하의 총생인 경우에는 총생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안모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은 발치보다는 인접치면을 삭제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약에 8mm 이상으로 큰 경우에 있어서는 제2소구치를 발치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이 중간으로 3mm 이상 또한 8mm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2소구치를 발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지표가 아닙니다. 하나의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치 랭스 디스크레판시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돌출입인 경우에 총생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 전치에서는 마이너스 2mm, 하악 전치도 마이너스 2mm로 총생이 심하지 않지만은 심한 돌출입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러한 아치 랭스 디스크레판시가 치료에 우리가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이와 같이 빨간 실선에 비해서 빨간 점선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치 랭스가 더욱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치 랭스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측정치의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와 같이 총생이 있는 부분은 측정을 하지 않고 총생이 없는, 이와 같이 총생이 있는 부분만 이와 같이 선택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2번, 3번 부위에 총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의 어베이러블 스페이스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치아 길이를 측정을 하면은 더욱더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악에서는 측절치 부위, 하악에서는 좌측 제2소구치 부위에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측정을 하고 이 치아의 길이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필요로 한 길이를 우리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치부 총생을 평가하는 그 다음 계측 지로로는 일레귤라리티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런 일레귤라리티 인덱스는 특히 하악 전치부 총생을 측정을 하는데 사용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총생이 있는 부분에 컨택 포인트를 간의 거리를 측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생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접치면의 컨택 포인트는 일치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총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컨택 포인트 간의 거리들을 측정을 해서 이와 같은 경우들을 다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리틀의 일레귤라리티 인덱스는 특히 견치 앞쪽의 총생을 주로 평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악 전치부에 특히 총생이 있는 경우에 치아는 특히 회전이 되어 있거나 변이가 되어 있거나 이때 변이도 설측이나 또한 순축으로 변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 호리젠탈 리니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하악의 육전치 부분에 이와 같이 5개의 변이된 양을 우리는 계산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레귤라리티 인덱스는 버티컬 디스크레판시를 포함을 하고 있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견치관에 완전하게 배열이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코어가 0 값을 보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총생이 더 심하면 보일수록 이 스코어 값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코어 값이 커진다고 치료가 어려워지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는 이런 일레귤러리티 인덱스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스코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치아나 또는 여러 개의 치아가 심하게 회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전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치료가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게 되겠죠. 또한 이러한 인덱스 자체는 우리가 환자를 스코어를 평가하기 전에 부종기압의 다른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지를 못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레귤러리티 인덱스는 또한 다음과 같은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전치부 총생이 있는 경우에, 특히 이와 같이 일레귤러리티 인덱스가 무너진 경우에는 우리는 브라켓 포지셔닝 할 때 더욱더 주의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장치를 제거를 할 때 이와 같이 전치부의 일레귤러리티 인덱스가 스무스한 아크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값이 0도를 만들어 주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본딩 리테너를 하기도 훨씬 더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교정에서는 클리어 얼라이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클리어 얼라이너의 주된 치아 이동 방향도 이러한 일레귤러리티 인덱스를 개선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인 경우에 일레귤러리티 인덱스는 이와 같이 상하게 견치에서 제1소구치, 그 다음에 견치에서 이와 같이 측절치, 그 다음에 중절치하고 측절치 사이에 이와 같이 컨택 포인트 간의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심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서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에서의 기본은 우리는 견치 유도 기압을 얻는 것입니다. 이럴 때 견치 유도 기압을 얻을 때 어떠한 항목들이 중요하게 될까요? 1급의 견치 관계, 그 다음에 1급의 구치 관계, 그 다음에 오버젯, 오버바이트, 여러 항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구치 관계를 평가를 할 것입니다. 구치 관계는 좌우측에서 특히 상하계 6번의 메이저 바칼 커스프가, 그 다음에 하악 6번의 바칼 그루브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평가를 할 것입니다. 이때는 왼쪽과 오른쪽 다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하계 6번의 메이저 바칼 커스프가 하악의 바칼 그루브에 위치한 경우를 우리는 1급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 상하 6번의 메이저 바칼 커스프가 하악의 6번보다 전방에 위치한 경우를 우리는 풀 크레스트 2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 중간 단계가 우리는 헬프 크레스트 2라는 부정교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용어에서는 엔드 투 엔드 크레스트 2 또는 커스프 투 커스프 크레스트 2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상하 6번의 메이저 바칼 커스프에 비해서 하악의 6번의 바칼 그루브가 전방으로 치 하나만큼 나와 있는 경우를 풀 크레스트 3, 그 다음에 반 정도 나와 있는 경우를 헬프 크레스트 3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헬프 크레스트 3인 경우에는 용어적으로 엔드 투 엔드 크레스트 3, 그 다음에 커스프 투 커스프 크레스트 3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델 분석에서는 이와 같이 1급이냐, 헬프 크레스트 2냐, 그 다음에 풀 크레스트 2냐를 감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플러스 값으로 표시를 합니다. 반면에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급의 구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0mm가 되겠죠. 헬프 크레스트 2입니다. 플러스 3mm. 그 다음에 풀 크레스트 2 플러스 6mm. 그 다음에 헬프 크레스트 3 마이너스 3mm. 그 다음에 풀 크레스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6mm의 교합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환자를 보시면은 1급의 구치 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이게 할까요? 오버젯이 어떻습니까? 약간의 오버젯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견치 관계는 어떻습니까? 1급의 상태가 아닙니다. 1급의 견치 관계는 상하계 견치가 하악의 견치와 제1소구치 사이에 위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정교합을 저희는 헬프 크레스트 견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헬프 크레스트 견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구치 부위들의 교합이 잘 맞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클루전 컨택이 좋지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 항목 1급의 구치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델 분석을 할 때 어떤 것이 좋을까요? 1급의 구치관계보다는 1급의 견치관계를 여러분들은 먼저 평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치관계가 1급이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견치관계가 더욱더 중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구치관계는 1급이지만 견치관계는 헬프 클래스 2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자의 상태를 보면 풀 클래스 2와 헬프 클래스 2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에서 봤을 때는 상악의 견치가 하악의 견치와 제일소구치 사이에 위치를 했냐?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악의 견치가 하악 견치보다 전방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정교합을 풀 클래스 2 견치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악의 견치가 하악 견치 위에 위치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헬프 클래스 2 견치관계가 되겠죠. 풀 클래스 3냐 헬프 클래스 3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상악의 견치가 하악의 제일소구치보다 후방에 위치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풀 클래스 3가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상악의 견치가 하악의 제1소구치보다 약간 전방에 위치하는 경우를 우리는 헬프 클래스 3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에서는 모델 분석에서 이와 같은 심리뿐만 아니라 기능을 우리는 같이 평가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능을 평가할 때 하악에서는 인사이저 엣지와 바칼 커스프팁, 그 다음에 구치부의 커스프팁을 연결한 선을 우리는 액티브 센트릭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교합되는 상악의 부분을 우리는 패시브 센트릭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교정치료의 목표는 이와 같이 패시브 센트릭 라인과 그 다음에 액티브 센트릭 라인을 일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악의 액티브 센트릭 라인을 먼저 평가를 합니다. 하악의 액티브 센트릭 라인은 하악의 5번과 6번의 컨택 포인트를 연결한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악의 인사이저 렛지, 그 다음에 바칼 제이소구치나 견치의 커스프팁을 연결한 하나의 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항하는 부분이 상악의 제2소구치의 교두간 중앙이 될 것입니다. 이 두 점이 거의 일치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환자를 보겠습니다. 상악에서는 패시브 센트릭 라인을 이와 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악에서는 이와 같이 5번과 6번의 컨택 포인트를 연결하고 각 부분에 인사이저 렛지, 그 다음에 커스프팁을 연결한 선을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액티브 센트릭 라인이 되겠죠. 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의 원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악이 발치를 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하악의 전치들이 조금만 옆으로만 이동을 해도 우리는 쉽게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상악에 우리는 대입을 시켜야만 될 것입니다. 그럼 상악에 대입을 시키게 되면은 상악에서는 이와 같이 확장이 좀 돼야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기존에 있었던 패시브 센트릭 라인이 이와 같이 옆으로 이동이 돼야만 이 환자는 바람직한 교합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발치보다는 이와 같이 상악을 확장을 하면서 이와 같이 패시브 센트릭 라인이 넓어져야지, 넓은 모습이 돼야지 하악과 바람직한 교합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치료 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하악의 패시브 센트릭 라인, 하악의 액티브 센트릭 라인과 상악의 패시브 센트릭 라인이 일치하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치아가 위치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악은 이와 같이 좌우측 전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악의 패시브 센트릭 라인에서 상악의
에스테틱 라인 간의 거리, 요 에어리어를 우리는 가이딩 에어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게 부여가 돼야지 우리는 인터피어런스가 없이 하악은 적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정치료는 이와 같은 것을 달성을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달성은 모델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